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밝힌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한미일에는 안보 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NSC가 발표한 지소미아 종료 이런 발표 예상하셨습니까? 수요일 날 국방위를 하고 네. 연장하겠구나. 어. 예, 국방위에서 장관 답변이 예. 정경도 국방장관입니다. 예.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다. 예. 또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고 저 말이 연장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사실 의기소침해졌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예. 어제 6시에 발표하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 예상 못한 거죠. 못하신 거죠. 예. 그렇다면 지난 국방부 정경도 장관을 만난 거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하기 하루 전에 이제 국방위에 와서 얘기한 거죠. 수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예. 하루 전이었죠. 예. 그렇다면 이제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 소속 위원들의 반응도 같습니까? 제가 이 협정이 연장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네. 이 협정의 연장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네. 예, 국방위의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간헐적으로 했던 주장이거든요. 연장하지 말자. 네. 근데 수요일 날은 그게 없어요. 예. 그걸 보고서 이게 정부 여당 간에 뭔가 연장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렇다면 그 하루 사이에 김 의원께서 감지하셨던 거랑 결과는 하루 사이에 이제 결과가 바뀐 건데요. 김 의원께서 보실 때는 뭔가 무슨 일이 작동했다고 좀 보세요? 예, 이제 와서 뭐 확인이 예, 되고 예. 있습니다만은 화요일 날부터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부 장관 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한중일 회의인데 양자 회담이 열린 거예요. 네. 그러는데 고노회상의 그 태도가 네. 정말 우리한테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온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과거의 도발적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했거든요. 네. 보십시오. 이게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에 손을 내밀었고 또 그 뒤로도 우리가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일본의 태도는 한동안은 좀 잠잠하게 관망하는 듯 하더니 이 베이징 회담에 와가지고는 점점 더 그 도발적인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은 제 갈 길 가는구나. 이걸 아마 마지막까지도 우리 정부는 지켜보고 판단하는데 참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8일 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이 공표되고 예. 일본은 앞으로 강하게 나올 거다. 이런 일종의 어떤 그 예감을 갖고 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파기는 아니고 연장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언급하신 8.15 경축사의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많은 내용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분명히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본의 태도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죠.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그 전에 예. 미국이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미국까지 이렇게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는데 더 이상 일본이 어떤 제갈 길을 가겠냐, 무언가 조금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가 나올 거다. 예. 이런 데 기대감을 갖고 내는 경축사예요. 예. 그런데 번번이 다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현 상태로 동결, 이건 일정 휴전을 하자는 건데 이런 정도까지 일본 정부가 걷어찰 정도라면 그건 자기 갈 길 가겠다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여론은 경솔했다 혹은 당연한 대응이다 이렇게 나뉘는데요. 의원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정, 우리가 청년 시절에 아주 뜨겁게 가슴을 태웠던 예. 그 열정적인 어떤 감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주변의 이런 강대국의 그 많은 압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우리가 자존감을 선언했다. 이 어떤 그 국가의 자존감, 이것이야말로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인데 예. 그동안 얼마나 그 안보가 어렵다고 해서 주변국 눈치 보고 또 강대국이 눈만 한번 부르려도 네. 기절을 해버리는 이런 어떤 약소국의 트라우마랄까, 습관화된 우리의 패배주의가 이번에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뜨거운 걸 느꼈고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외교 안보에서 우리가 1층 자신감을 예. 갖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획을 걷다고 생각합니다.
패배주의라는 건 또 정서적인 측면이랑 또 전혀 그 분리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도 약간 저는 좀 읽혀지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안보라는 거는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실리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동안에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고요. 한일 안보 군사협력 교류가 없을 경우에 이것도 한번 단도직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요? 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예. 어느 쪽이 손해냐가 이게 일견 보면은 한일 양국이 가진 군사 능력의 차이로 이렇게 평가하는 듯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예요. 예. 설령 일본이 많은 정보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신뢰가 없으면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뭐 이거 지소미아 협정보다 더한 게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년간 일본이 최첨단 군사 위성이나 네. 이지스함으로 확보한 북한에 대한 미사일 정보를 우리한테 줬느냐?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분석된 자료만 주지 네. 자기들의 기술 데이터가 노출되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일본의 정보의 능력이 노출되는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어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더라도 이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원님, 보실 이 관련해서요. 시장 지금 NSC 김현종 2차장의 또 멘트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중 사이베리아 억류되어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 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2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에는 우리 주일 대사가 일본 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터킹 포인트 없는 파트인데. 네, 지금 김현종 2차장이 지금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이 전해온 바로는요. 이 그동안에 이 종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그다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본 측이랑 계속 접촉을 해 왔었고 그게 이제 김 의원의 지적처럼 지난 베이징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별다른 그 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도리어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네. 노력을 할 것이다. 그다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자생력을 안보랑 경제는 마찬가지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으로 우리 취재 기자들은 현장에서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알려진 것하고 좀 다르고 주더라도 제약적으로 줬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특히 반대로 그럼 우리도 일본이 요구한 우리도 제한적으로 줬을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정확한 실상은 네. 이 협정이 체결되고 3년간 민감한 정보를 한일 간에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로 물어보고 싶은 걸 묻지도 못했어요. 특히 위안부 합의가 흔들렸던 재작년부터 이 정보 교류에 있어가지고 네. 그 우리가 안보에 정말 큰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정이 있기까지 NSC에서 국방부에 수도 없이 질의했던 것은 지금 파기한다고 했을 때 정보 공백이 크냐, 우리 손실이 크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국방부 답변이 서면으로 갔어요. 지금 파기해도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이 협정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준 거고 네. 이걸 기초로 해서 청와대가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다 해보고 한 결정입니다. 네. 즉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은 협정이에요. 네. 이게 몇 년 더 굴려봐야 그때 가서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다면요, 청와대가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좀 하면서요, 네. 그 북한의 발사체 같은 사태 같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네. 그 일본으로부터 한일 지소미아 교류가 없는 거를 전제로 해서 네.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해본 결과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이 3년 동안 일본에서 받은 정보가 조금 뭐 적시성이 떨어지는 예. 한 발 늦은 정보 또는 우리 영공을 지나간 남태평양으로 가는 일본 쪽이 수집이 용이한 정보가 위주였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정보가 없을 때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은 어떠한가?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 또 이 지금까지는 한미 연합 정보 자산에 의해서 한미 공동으로 정보 수집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일본 쪽에 미국 쪽에 그 정보 지원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네. 그 사이에 우리 이지스함이 2대에서 4대로 늘어나고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들어오고 네. 2020년대는 우리 군도 드디어 군 정찰 위성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방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에 대한 정보 감시, 정밀 타격 능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자강의 능력을 갖춰가고 있고 가일층 높아져서 굳이 수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네. 일본의 정보가 아니라도 근접한 우리 정보가 훨씬 우수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소미아라는 거는요, 영어로 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양국 간의 이제 군사 정보 보루라면 한미일 간에는 또 T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 T가 있어요. 이제 삼자라는 문제일 텐데, 네, 네. 약어일 텐데, 그럼 우리 정부에서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간의 안보 협약인 T사를 통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지소미아에 앞서서 2년 앞서서 체결된 티사라는 건 뭐냐면 한미일 3자의 정보 공유 약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일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3자가 끼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소 절차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지 그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 네. 이 차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럼 인터넷 뱅킹 못해요. 그렇다고 은행 거래 못하냐? 그거 아니에요. 인편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이런 식으로 금융거래 자체는 살아있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사라질 듯이 네. 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치다. 그래서 정보 공유 자체는 여전히 미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요. 어젯밤에 일본에서는 우리 대사를 뭐 야간에 심야에 조치했죠. 초치했고 예. 또 이제 외사 오늘 아베 총리의 발언도 나왔고요. 또 밤사이에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과 우리 정경두 장관의 통화도 했었고요. 또 국무부에서 반응도 나왔었고. 근데 그게 뭐 실망이다, 우려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두 나라 중에 일본의 반응은 좀 예상했었을까요? 어떨까요? 일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뭐 그 나오는 말들이 마치 큰 형이 아우를 혼내는 듯한 말투. 한국 이럴 줄 몰랐다.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혼을 내는 말투로 돼 있고 미국은 실망했고 우려스럽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공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정보 공조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고 저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장차 한미일이 이렇게 집단 안보를 해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이런 식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미일의 안보를 결속시켜서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는 예. 이런 안보 협력 구상이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예. 그리로 가기 위한 첫 문을 여는 게 정보 공조였어요. 예. 요게 깨지면 다음 순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예.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아주 지정학적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요. 그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는요. 네. 그 한일 어떤 이런 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약간 불편한 기색이 현실화돼서 뭐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협상을 도려 그 한국 정부에 압박하는 그런 쪽으로 흐를까요? 두 가지 중에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고 한번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부당한 압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있어요. 예. 방위비 분담금 6배 올려달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요? 전 세계가 파병 안 하겠다는데 한국은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들은 사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 요구 사항이었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로 활용하려면 뭐냐면은 한국이 당당하게 줏대 있게 판단할 줄 아는 나라다. 이런 신호를 미국한테도 좀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약간의 어떤 부담이 되는 요인은 있죠. 한국이 네.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삼각관계를 깼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한미일 동맹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국이 아니에요. 네. 단순한 우방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반영한 거다. 그리고 이건 한일 양자 간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디펜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아베 총리가 이제 프랑스의 G7 회의에 가서 이제 트럼프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분명히 이제 긴밀한 협의 채널이라든지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전술인데 네. 일본이 이번에 지소미아의 삼국 정부의 종류를 가지고 이걸 소재로 해서 어떤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 한국을 패싱을 더 노골화해서 네. 미일이 더 밀착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제 북미 뭐 핵 실무 협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은요. 아니 그런데 제가 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하나는 깨자고 제안을 예. 드리고 싶은 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는 실제 존재하느냐? 담론 속에선 존재합니다. 네.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신냉전론이다 하는데 다 존재해요.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면 지금 미일 동맹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북미는 가까워지고 있고 엉뚱하게 또 중국, 일본이 또 밀착돼 가고 있어요. 네.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마치 뭐 동아시아가 장작 쪼개져 있듯이 두 편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치전 선을 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 감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또는 신냉전보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야말로 중국의 그 전국 시대 비슷한 어떤 국제 정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강대국에 대한 편승 전략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스스로의 자강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일 동맹도 여러 가지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때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로 판단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요. 미일 동맹 위기라는 게 이제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한국 정부의 종료에 대해서 뭔가 아쉽다면은 미국한테 뭔가 입장을 지원을 요청한다면은 그럼 미국은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더 이용할 것이라는 실리적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그런 데서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른 건 아직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건 영역에서는 확실한 건 없어요. 네. 이건 불확실성 그 자체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동맹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다고 그러지만 미일 동맹은 훨씬 더 균열이 갔거든요. 우선 경제 동맹 TPP가 깨졌고, 예. 그다음에 안보 동맹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미일 동맹을 비하하는 예. 그런 어떤 발언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이 있었고 호르무즈 파병 요구가 있었는데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만 한미 동맹의 위기를 겪고 일본이 이익을 본다는 발상은 예. 대단한 단견이라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한번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8월 12, 13일로 예정돼 있었던 독도 방어 훈련, 네. 지금 대통령 경축사를 거치면서 이번에는 뭐 강도를 낮추지 않을까, 아예 뭐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어떤 독도 훈련에 대한 카드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숨고르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긴장돼 있으니까 예. 마구 어떤 파국으로 갈 걸로 예상되진 않고 예. 또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이 시기는 천천히 결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소미아 관련해서 김종대 국방위원회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